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미 증시를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하면서 증시 출발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장중에 시장에 변동이 나타나면서 증시에 대한 출렁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온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자, 우선은 지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가 종결 마감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1.33%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이 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장중 시장에 대한 출렁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올랐던 종목보다는 빠진 종목에 대한 개체가 더 많았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는 1.3%대 상승을 했지만은 오른 것보단 빠진 종목이 많다. 자, 이 말은요, 오른 것 중에서 지수를 이끌었던 주체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모습들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이 시장 등락 차이도 만들어졌는데요. 증시는 장중에 시간대로 본다면은 11시 이후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인 모습다 이 연출된 모습이고요. 하락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에 대한 높이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월등하게 높아진 모습입니다. 자, 우선은 증시의 장중에 시장 흐름은 왜 빠졌는가? 그리고 장 초반에 지수가 플러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왜 지지부진했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자, 우선은 오펙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화상회의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 출발 때만 해도 이야기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장 중에 이 오펙 회의에 대한 감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대한 과정은 좋았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우선은 이 오펙 플러스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감산 합의 불발이라는 뉴스가 장중에 연출되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가 장중에 출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반등에 대한 높이는 다릅니다. 그런데 감산 합의가 불발됐는데 반등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국가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들 동의하지 못하면서 이 부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멕시코 국가가 감산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체적인 사우디가 이 멕시코의 동의가 없다라면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논의가 이제 다시 G20 정상회의로 토스되면서 넘겨가면서 회의에 대한 연장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증시가 빠졌어요. 그런데 증시 올랐어요. 왜? 멕시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중요한 것보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주변 국가 다른 국가 안에서는 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G20에 대한 회의가 연장이 됐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감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G20의 정상회의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다시 시장은 크게 반영을 할 거예요. 특히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그 부분들을 안심하고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많은 주요 국가들이 멕시코에 대한 감산에 대한 부분들만 달래주면 그러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증시에 대한 등락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달랐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권에서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자, 코스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20% 이상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16% 급등을 하면서요.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들을 코스닥보다 더 높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장중에서도 현대차,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이와 같은 철강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도 나타나면서 증시의 코스피의 상승이 더 높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에 대한 특징 이야기 건져드릴 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에 20%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어떤 특정한 테마를 따르기보다는 좀 견고한 움직임들이 진행되었는데, 자, 오늘 급등을 했어요. 자,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이 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이 따내면서 수주 계약이 나타나면서
오늘과 같이 급등이 연출됐는데 자, 수주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미국의 특정 제약사에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을 위탁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급등을 하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이끌었는데 자, 내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에 대한 호재적인 뉴스였는데 자,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주요 제약사의 군들이 코로나19 치료제에 관심에 실질적인 양산 과정을 준비하는구나.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위탁 생산에 대한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겠죠. 코로나19가 이제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뉴스가 다음 나올 수 있는데 증시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시장 계속해서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수가 빠졌을 때 하락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코로나19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제 이제 또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까이 좀 왔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 또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했어요. 철강 종목에서 대장주 역할 중심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8%대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포스코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실 현대제철도 움직였습니다. 자, 우선 이들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올라왔다는 거는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고 또 다른 업종 대표주들이 쉬어가는 틈 안에서 순환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철강 업종도 낙폭과대 인식이 되어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섞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유동성 확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이끌었고요. 또 현대제철, 또 포스코, 양사가 자동차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재개가 나오면서 이와 같이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들, 또 철강 산업들이 사실 주요 경쟁 국가에 대한 셧다운 문제가 반사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뉴스까지 더해져서 오늘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에 대한 모멘텀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섹터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와서 이 정유주들이 유가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조선주들이 유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섹터가 뭘까요? 철강, 조선, 정유화학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자, 이제 남은 업종 뭡니까? 건설 종목들을 보셔야 돼요. 자, 대림산업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미 일찌감치 낙폭과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림산업,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할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에 대한 주체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해외 매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동향에 가장 민감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난해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다면은 시장에 대한 기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움직였을 테지만 올해 전반적인 이 모든 나라에서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철강주들은 이와 같은 위치에서 장대 양봉이 연출됐습니다. 자, 건설주 남았어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낙폭과대 인식이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 유가 반등한다라면은 중동국가 또 아시아 주요 플랜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할 것이다라는 뉴스를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건설주 과감하게 들어가셔도 좋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환경 영향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이 받지만은 대표적인 종목은 지금 국내 국외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이 두 종목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제 남은 섹터는 건설주입니다. 자, 이제 모든 섹터들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하방 지지력, 저가 매수세를 확인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등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요, 빠지면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빠지면 누가 책임질까? 정부, 글로벌 기관에서 재정 지원 정책, 돈으로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 긍정적으로 보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우지수가 오늘 사실 휴장을 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을 앞두고 일주일 전 휴장을 하게 되는데, 자, 다우지수가 이미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부양시켜 놓고 난 다음에 휴장을 맞이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하단에서 2500선, 그리고 상단에서는 22500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올려탄 모습인데요. 자, 주말 동안에 사실 뉴스 두 가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연장선, G20 회의, 정상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자, 산유국 입장에서는 사우디, 러시아, 그리고 주요 오펙 국가 회원국 안에서 감산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멕시코 하나만 달래면 돼요. 멕시코에 대한 감산량은 크지 않습니다. 10만 배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1000만 배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과연 감산 합의가 결과가 도출되는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럽에서조차도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한 정점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감소세가 나오고 있어요. 일주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소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국가, 미국에서 코로나 정점인가 아닌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신고가처럼 확진세가 더 높아지는가, 이 부분들 보셔야 돼요. 주말 동안에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펙 국가에 대한 합의 결과, 그리고 코로나 추이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 추이에 대한 통계, 이 부분들만 보신다면 다음 주 시장, 유가 반등 만들어지고 지수 반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